남과 북이 오늘부터 18일 동안 북한 지역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을 태운 특별열차편은 오늘 오전 9시 6분 군사분계선 근처 도라산역을 출발해 북측구역으로 넘어갔습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9시 좀 넘어서 우리 열차가 북한 타구로 딱 올라갈 때 네. 기적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좀 가슴도 설레고 좀 감격스럽고 이런 마음이 들던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9시, 원래는 8시 50분쯤에 이제 출발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조금 늦어져서 예. 9시 6분이 딱 되는 순간 기적 소리를 내고 출발을 예. 했습니다. 예. 10년 만인가요? 우리 열차가 북한에서 달리게 되는 게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10년 만이고 하나는 11년 만인데 네. 북한 땅에서 우리 기차가 다닌 거, 예. 그게 2008년도 11월 28일 이틀 전이죠. 그렇죠. 예. 그게 10년 전, 그게 다닌 10년 걸로 전, 따지면 예. 10년 전이고 공동조사를 한 거는 그거보다 1년 전입니다. 11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동조사는 2007년도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예. 공동조사는 11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북한 땅에서 우리 기차가 다니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열차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북한에서 어떤 그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공동 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예. 기차가 그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경의선을 따라서 네. 신의주까지 쭉 올라가면서 경의선 철도 조사를 하고요. 네. 이 철도 조사가 6일 정도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6일 정도? 네, 예. 그래서 12월 5일쯤에는 조사가 끝나고요. 근데 평양으로 이 기차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이 동해선을 따라서 가는 구간입니다. 동해선을 따라서 가는 구간인데 동해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기차가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틀 동안 이동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조사단원이 28명인데 1차 경의선 조사팀은 아까 평양에 왔을 때 예.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경의선 조사팀은 내려오고. 네, 내려오고 그다음에 빈 기차로 동쪽으로 갔다가 예. 우리 이진 조사팀이 28명이 또 있습니다. 동해선 조사팀이. 예. 그 팀이 이제 12월 6일 날 선수 교체를 해서요. 선수 교체를 하는 예, 거죠. 네. 12월 8일 되겠네요. 12월 8일 날 안변이라고 해서 예. 금강산 북쪽에 있고 원산 남쪽에 있는 조그만 역이 있는데 안변역에서 이제 28명이 타고 동해선 조사를 하고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럼 경의선 조사하고 동해선 조사하고. 두 구간으로 나와서 하는 거죠. 이게 왕복을 하다 보니까 한 2,000km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조사 구간 자체는 1,200km인데 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주까지 쭉 갔다가 조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는 것은 이제 조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예. 교통을 위해서 오는 것이고 또 200km는 또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동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두만강까지 예. 갑니다. 두만강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조사하는 거지만 내려올 때는 그냥 이동을 위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조사 구간은 1,200km. 예. 그걸 합해서 총 이동 거리는 2,600km. 그렇게 해서 좀 차이가 납니다. 2,600km. 왕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길어질 수밖에 없는. 조사를 하고 그 길을 예. 따라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는 2배 이상 나오죠. 예. 저희가 오늘 YTN에서 하늘에서 이 열차가 이동하는 모습을 찍은 화면이 있는데 드론으로 촬영한 화면이 있는데 좀 있으면 보여주실까요? 네. 그 서울역에서 이제 파주 통과할 때 저희가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을 이제 찍은 건데 지금 저 화면입니다. 네, 서울역에서 6시 40분에서 출발을 했고요. 예. 도라산역에 8시 한 10분, 8시 10분 정도에 도착을 했으니까 네. 이 화면은 뭐 한 7시 한 반 정도 넘어서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보시면 기차가 모두 7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차가 기관차. 기관차죠. 기관차를 빼고 나머지가 이제 6량이고 이제 6량을 1, 2, 3, 4, 5, 6 얘기를 하면 네. 제일 앞에가 유조차입니다. 좀 까만색으로 돼 있는데 유조차고 그 다음에 발전차가 됩니다. 발전차가 있고 그 세 번째 차가 객차예요. 예. 자리가 있는데 이제 72석이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차가 저기예요. 그 침대석입니다. 침대차. 여기서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되니까. 지금 이제 17박 18일 동안 해야 예. 되고 1조도 지금 5박 6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6번째 차는 침식차입니다. 침식차라서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제 뭐 예. 샤워도 하고
그런 게 이제 5번 차량이고 마지막 차가 까만색으로 된 차가 이제 화물차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이제 유조차에 지금 이제 5만 5천 리터의 이제 경유가 실려 있는데 이거를 운반하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3개월 정도 늦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7량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기관차 같은 경우는 그 북한 열차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네, 이번 남북 간의 협의에 의해서 예. 우리 기관차가 6량을 끌고 판문역까지 가서 예. 6량을 내려놓고 우리 기관차는 내려오고 네. 그다음에 북한의 기관차가 이제 교체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해서 합체가 되는 겁니다. 네. 합체가 되고 북한의 조사단원도 있습니다. 예. 공동조사니까요. 북한 조사단원이 타는 기차 4량이 또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예. 11량으로 새로운 팀을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남과 북의 열차가 6량, 5량 합해서 합체를 해서 새로운 공동조사 열차를 마련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예. 기관차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차가 끌고 갈 수도 있지만 북한의 선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관사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북한의 기관사들이 운전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식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우리 차는 북쪽으로 옮겨다만 놓고 북한 구역을 조사하는 것은 북한 기관차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북한의 철도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 실태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까지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이제 기초조사라고 하는 게 예. 기본 임무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기본 임무인데 사실 11년 전에도 조사를 한 적은 있는데 그 조사를 하긴 했지만 그 뒤에 즉각적으로 남북 관계가 아주 나빠져가지고 조사한 게 거의 의미가 없어졌고 예. 연결에 뭐 연자도 얘기도 안 나왔죠. 그게 이제 다시 이제 11년 만에 조사가 되는 건데 이번에 조사는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을 해서 그래서 남북 간의 철도 연결도 하고 또 우리의 열차가 만주와 시베리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예. 둔 그런 상황을 하기 때문에 북한 철도 현대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철도 현대화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예를 들어서 레일이 괜찮은가, 뭐 안전성은 괜찮은가, 전력 공급 시설은 괜찮은가, 아니면은 이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 그 다리 교량은 튼튼한가, 네. 그다음에 새롭게 그 산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을 뚫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 이번에 이제 남북한 철도를 연결을 하게 된다면 어느 선까지 어느 규모로 현대화를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그런 예. 조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첫 발을 내디뎠는데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의미 뭐 단순한 어떤 조사의 의미를 좀 넘어서는 이런 부분인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분단 이전의 서울역은 국제역이자 동북아의 허브였습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손기정 선수도 경부선을 타고 와서 서울역에 도착해서 열차를 타고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출정식은 분단의 상징이었던 철도를 연결해서 남북 공동 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섬처럼 갇혀있던 한반도의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촉매자가 될 것입니다. 네, 손기정 선수도 경부선 타고 열차 타고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이게 다 연결이 되면 뭐 장밋빛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부산에서 이렇게 한반도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이게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까? 가능해지죠. 예. 가능해지는데 단지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예. 이번에 이제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네. 공동조사라고 하는 거죠.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원래 이제 8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네. 못한 이유가 이제 이 DM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유엔 사령부 입장에서 볼 때는 대북 제재 위반 요소가 있다. 이 부분은 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돈보다도 제재 위반이기 위반이기 때문에 예, 유류 예. 같은 경우는 금지돼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5만 5천 리터의 예. 유류를 이제 지금 유조차가 가지고 갔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못한 거거든요. 네. 근데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가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를 해서 또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가 설득을 해서 예. 남북 간의 화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조사에 관해서 예외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면제 조치를 받았는데 면제 결정을 받아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건 공동조사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연결 공사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실제로 그렇군요. 공사를 예. 하는 거는 면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건 제재 지금 대상입니다. 면제를 받은 게 딱 그 공동조사까지만인 거죠? 네, 18일 동안의 공동조사에 한해서 예.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실제로 이제 철도 연결을 위해서 공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또 다른 면제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면제 조치 없이 공사를 한다면 예. 우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공식까지는 뭐 이건 행사니까 세레모니니까 네, 그렇다고 하지만 착공식은 뭐 그 이후에 문제 없을 겁니다. 공사에 들어가려면 이제 대북제재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네, 지금 북미 협상이 그렇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고 북미 정상회담이 또 돼야 지금 이제 한반도의 안보 정세 격변이 되는데 이게 다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세 사람의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제 최고 네. 정상의 결단을 내린 다음에 이것을 밑에 단위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인데 그러려면은 지금 제재 해제라든가 비핵화 결단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날짜를 잡으려면 장관들이 만나서 사전에 실무적인 준비 좀 해줘야 되는데 고위급 그 회담도 고위급 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열리고. 고위급 회담 협상이 지금 열리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1월 중에 열릴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예. 만약에 1월 중에 열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다른 분야까지 파급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그렇죠. 뭐 당초에는 뭐 12월 13일쯤 뭐 오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날짜였겠지만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12월 뭐 13일이든 뭐 23일이든 며칠 하겠다라고 네. 결정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나와야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뭐 그 앞에 하는 게 좋은지 뒤에 하는 게 좋은지 서울 예. 답방을 그다음 앞에 한다면 며칠 할지 뒤에 한다면 며칠 할지. 근데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서울 답방을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서울 답방을 했을 때 아무래도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출범하는 그런 예. 모양새가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기대할 겁니다. 근데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비핵화 문제도 해결 안 됐고 제재 해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서울 답방에 와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출범에 대해서 선언을 할 수 있을까? 예. 하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부담이 더 이제 클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오게 되면. 서울에 예. 와서 답방도 했는데 뭔가 구체적인 정책을 예. 선언을 하지 못하고 간다면 굉장히 빈손으로 예.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그러면 어떻든 간에 북미가 만나야 되잖아요. 여기 만나야 지금 됩니다. 지금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 아니죠. 내일 우리 시간은 내일쯤 될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에서 만남이 있을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슨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저는 이번에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렵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도 좀 빨리 하고 제재 해제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네. 이제 설득을 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비핵화라는 것도 있지만 네. 그것도 당연히 두 대통령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넘버원 그거 맞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더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방위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예. 분담금 협상이 이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제 거의 지금 막판에 들어와 있는데 최종 협상이 타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우리는 방위비를 덜 내려고 하는 거고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협상 대표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타결을 못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 방위비 좀 분담금을 올려라. 예. 그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어떻게 보면 북한 비핵화 문제보다는 이 문제에 그게 더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있을 수 그게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 특성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기가 했던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런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동맹국들에 대한 그 군사 비용을
동맹국이라도 상관없이 네. 미국이 내는 돈을 조금 내겠다. 예. 미국이 그동안 내던 돈을 안 내겠다. 이제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유권자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공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그걸 요구를 할 게 굉장히 큰 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국제사회 협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동차를 미국에 팔려면 좀 관세를 예. 이제 지금 좋은 조건으로 이제 팔아라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25% 관세를 물리겠다. 이게 우리 경제에 불똥이 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대 거죠. 기아차가 그 중에서 제일 피해를 받는 예. 이제 회사 중에 하나가 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이 자동차 관세 문제도 중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섹션 232라 그래가지고 그 문제 제가 말씀드린 1번도 중요하지만 2번, 3번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의를 하는 와중에 중간에 회의장 빠져나와서 잠깐 회담하는 거거든요. 아마 30분 이상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북한 문제만 얘기해도 굉장히 빠듯할 텐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심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기 지금 때문에 2번하고 3번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네. 필요한 거라서 제가 볼 때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렵다. 이번에는 네. 그러면 지금 관건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하고 예. 미국은 지금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교착 상태와 유사한 소강 상태가 계속은 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이미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 반발짝 정도 양보를 이미 했습니다. 예전에는 몇 달 전에는 몇 주일 전만 해도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하려면 예.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해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목록을 가져와서 그 목록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정상회담 하자. 예.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번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 때 핵 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요구하진 않겠다. 예. 다만 정상회담 때 합의는 돼야 된다. 결과는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반발 정도 좀 물러났습니다. 물러난 상황이라서. 그래서 예. 그 정도만 해도 좀 도움이 되고요. 예.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약간 물러선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쪽에서도 분위기가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예. 북한도 최근에 이런 제재 완화 문제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쌓인 게 한 2달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판을 깨겠다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북한을 예. 뭐 17년 이상 계속 관찰을 해봤지만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판은 안 깨고 북미 협상은 계속 하겠다라고 예.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을 깨겠다는 의도가 양쪽 다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을 생각해 보면 네.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고 트럼프도 공격한다 뭐 이런 발언들이 오가던 그런 뭐 때 이맘때라고 아니었습니까?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바로 어제였습니다. 1년 전 어제. 그런가요? 오늘이 예. 11월 30일이지 않습니까? 네. 어제가 11월 29일이잖아요. 예. 지난해 11월 29일 날 새벽 3시 17분입니다. 시간까지 정확히. 네. 예.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정리를 제가 많이 했는데 네. 새벽 3시 17분에 북한이 대형 장거리 미사일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 사정거리 13,000km로 추정되는 예.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4,500km 고도를 최고 고도를 기록을 했고 960km를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그 궤적을 보아하니까 정상적인 각도로 쐈다면 네. 13,000km를 나가는데 예.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11,000km입니다. 13,000km를 나가는 로켓 미사일이 나왔기 때문에 예. 미국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이제 실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1월 3일 오늘 지난해 1년 전 오늘은 그야말로 다 뒤집어진 그런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뭐 이제 북한을 공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예. 얘기가 더욱 더 설득력을 얻는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아침에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철도가 또 상징하는 가고, 예. 철만은 달리고 싶다가 아니라 철만은 달린다라고 하는 포스터를 달고 네. 기차가 이제 판문역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격세지감이고 참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1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발칵 뒤집어지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었는데
그렇게 보니까 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풀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은 당장은 뭐 듭니다. 답답하지만 예.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진전을 이뤘고 더 많은 기대감도 생겼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